안녕하세요. 우리 노동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노동의 수요 곡선이라고 있죠. 그 파트에 대해서 지금 배우시겠는데, 자, 이 부분이 노동시장론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완전히 경제학 이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의 수요 곡선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게 무슨 선인가 이건데, 그 전에 기업이 노동을 수요할 때는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수요하는가부터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책 안에서는 기업들은 노동을 몇 명 채용할까 이거 고려할 때 기업의 목표가 뭡니까? 이윤이 극대화입니다. 이윤 극대화.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노동자 채용량을 결정합니다. 노동자 수요량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윤 극대를 위해서 노동자를 채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동 채용의 이윤 극대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우리 노동시장론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난해하지만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계산 문제로.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이론 문제로도 나오고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노동 수요의 이윤 극대화 조건. 우리 책에도 한 10줄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줄치가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기업들의 노동 수요의 이윤 극대화 조건입니다. 네. 이윤 극대를 위해서 노동자를 어떻게 채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수요해야 되느냐 이게죠. 자, 가장 기본부터 하면 기본. 이거 수학적인 거 이렇게 하는데 수학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은 전혀 생략하시고요. 여러분들은 결과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바로 수학적인 거 제가 생략하고 결론은 이윤 극대화 되려면은 한계 수입 생산. 자, 한글로는 한계 수입 생산 이꼴 한계 노동 비용, 한계 요소, 우리 노동이니까 노동인데 한계 요소 비용, 한계 노동 비용 이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다 출발하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계 수입 생산, 요 한계 수입 생산이 또 뭔지, 한계 요소 비용이 뭔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데, 일단 이거는 요 도출 과정은 수학적 과정인데 제가 생략했어요. 아무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빨리 외우세요. 기업들의 노동 수요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 수입 생산 이꼴 한계 노동 비용입니다. 자, 이게 기본을 딱 놓고 한계 수입 생산이란 뭐냐, 또 한계 요소 비용은 뭐냐 설명하겠습니다. 한계 수입 생산이란 이 뭐냐면은 기업이 노동 한 명 채용에 따른 수입 증가분입니다. 노동자 한 명 채용에 따른 이 기업의 수입 증가분을 말합니다. 노동 한 명 수요에 따른, 채용이나 수요나 똑같죠. 따른 수입의 증가분. 증가분이고, 이게 이제 설명하면은 우리 책에도 다 나와 있죠. 노동 한 명 채용에 따른, 수요에 따른 이 기업의 수입의 증가분입니다. 내용은 한계 수입과
한계 생산물. 자, 한계 생산물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한계 수입은 처음 나온 용어지만 한계 수입 곱하기 한계 생산물입니다. 자, 한계 수입 곱하기 한계 생산물. 이것이 한계 수입. 그러니까 그냥 요 두 개를 붙여가지고요. 한계 수입, 한계는 생략하고 한계 수입 생산물 이렇게 부릅니다. 한계 수입, 외우기도 쉽죠. 한계 수입 생산은 한계 수입과 한계 생산물을 곱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약자는 MRP라는 약자를 적고요. 이건 약자는 뭐 공부할 때만 쓰는 겁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항상 한글로 기억해야 되죠. 한계 수입 생산. MRP 약자. 한계 수입과 한계 생산물을 곱해 놓은 거요. 자, 한계 수입은 또 뭐냐면은, 한계 수입은 이 기업이 붕어빵 기업이라 합시다. 자기가 이 빵을 하나 더 만들어 팔 때 증가되는 수입 증가분입니다. 빵 하나 더 만들어 팔 때 증가되는 수입 증가분. 이렇게 되죠. 빵 하나 더 만들어 팔 때, 자, 이 빵 생산물이죠, Q가. 빵 하나 더 만들어 낼 때 증가되는 수입 증가분. 총 수입 증가분. 수입 증가분. 이것이 한계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한계 생산물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노동자 한 명 채용에 따른 생산물의 증가분입니다. 그죠? 한계 생산물이 노동자 한 명 채용에 따른 생산물의 증가분이고, 이 한계 수입은 이제 빵을 하나 더 만들어 팔 때 증가되는 수입 증가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 곱해 보세요. 곱하면 DQ 날아가고 DL분의 D 수입이 나오죠. 이게 노동 한 명 채용에 따른 수입의 증가분이죠. 이제 증명되죠. 한계 수입, 한계 생산물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네. 이것이 한계 수입 생산입니다. 자,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다 나옵니다. 네. 한계 수입 생산. 노동 한 명 채용에 따른 수입 증가분인데, 그걸 분해하면은 한계 수입과 한계 생산물을 곱한 것입니다. 한계 수입은 빵 하나 더 팔 때 수입 증가분이고요. 한계 생산물은 노동 한 명 채용할 때 생산물의 증가분이죠. 그리고 곱하기 시키면 이 두 개가 약분되니까 DL분의 D 수입, 즉 노동 한 명 채용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계 요소 비용은 뭐냐? 한계 노동 비용이라 합시다. 한계 노동 비용이란 역시 노동 한 명 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분입니다. 자, 이 기업이 노동 한 명을 수요하는 데 따른 비용 증가분이 됩니다. 비용 증가분. 그것이 한계 노동 비용입니다. 한계 요소 비용이라 해도 되고요. 약자는 마지널, 노동을 레이블 해야 되는데 팩터라고 요소라 했을 때 마지널 팩터 코스트, 마지널 팩터 코스트 이렇게 약자를 적는데요. 팩터가 요소입니다. 요소, 팩터, 요소, 마지널 팩터 코스트 이렇게 한계 노동 비용. 약자가 편하면은 이게 기억하기 좋은 거죠. 나는 약자 필요 없다. 그래도 됩니다. 약자는 필요 없이 그냥 한글로만 공부하겠다. 그래도 되고요. 약자가 좀 익숙하면은, 이 영어가 익숙하면은 약자로 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외워주기도 편하고. 그래서 제가 약자도 이렇게 적어 드리는데, 한계 노동 비용, 한계 요소 비용은 노동자 한 명 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체가 뭔지
임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요. 그 정체가 뭔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이게. 어차피 임금은 기업에게 비용이죠. 비용인데, 이게 임금일까 아닐까? 임금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정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가장 기본이요. 기업의 노동 채용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요걸 다 공부하시고요. 요거 각각 다 용어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중에 이게 계산 문제 나오면 이런 거를 용어를 찾아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 정의하세요. 한계 수입 생산. 한계 요소 비용은 아직 정확하게 설명 안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설명 안 드렸지만 일단 이렇게 노동 한 명 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다. 이게 임금일 수도 있고 임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게. 자, 이래 놓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또 노동시장이 어떤 노동시장 형태에 따라서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물 시장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노동시장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는 아니고 크게 두 가지만 분류하면 되는데 그 형태에 따라서 이 용어를 다르게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자, 그거를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산물 시장 있죠. 붕어빵 시장. 붕어빵 시장의 형태가 두 개가 있어요. 완전 경쟁 붕어빵 시장이 있고요. 불완전 경쟁 붕어빵 시장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도 완전 경쟁 노동시장과 불완전 경쟁 노동시장으로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각 시장들은 완전 경쟁이 있고 불완전 경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미리 말씀드리지만 완전 경쟁이라는 건 현실에는 없습니다. 이론에서만 존재합니다.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노동시장도 그렇고 생산물 시장도 그렇고 근데 현실에는 전부 다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노동시장도 생산물 시장도 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고요. 완전 경쟁은 현실에는 없지만은 이 책에서만 어떤 기준으로서 기준 잡히는 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그럼 그걸 또 설명드릴게요. 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 불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 또 완전 경쟁 노동 시장, 불완전 경쟁 노동 시장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이 조건을 다르게 다른 말로 구사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러면 지금 이제 생산물 시장 형태 두 가지, 노동시장 형태 두 가지 제가 형태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형태도 잘 알아셔야 돼요. 시험이 나오면 출제자가 노동시장이 어떤 형태다, 생산물 시장에는 어떤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태부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생산물 시장도 붕어빵 시장 형태가 완전 경쟁 시장, 생산물 시장, 불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 이렇게 돼요. 이게 물론 현실에는 요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현실에는 없습니다. 이론적인 시장입니다. 자, 완전 경쟁이라면 나중에 우리가 시험에도 완전 경쟁 노동시장의 가정이 뭐냐 이런 것도 시험에 물어지고 있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일단 그 붕어빵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장이라 합시다.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여기 소비자들, 수요자들, 빵 사먹는 수요자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고 여기 기업들, 빵 만들어 파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다 대 다야. 다 대 다.
소비자들도 엄청 많고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요, 붕어빵 만드는 요 기업들 있죠. 전부 다 동질의 붕어빵 기업들입니다. 똑같은 동질의 붕어빵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현실에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쌍둥이 기업이다. 이래 보면 붕어빵 질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뭐 가정들 보면은 완전 정보가, 모든 정보가 완전합니다. 이거 현실에는 완전 정보라는 것도 가정이 또 현실에는 안 되죠. 현실에는 뭐 전부 다 불완전 정보인데 그렇게 가정 완전 정보, 모든 기업들 질이 똑같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가정이 되어 있는 시장이 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입니다. 그리고 불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은 이 수요자들은 이처럼 많이 있습니다. 빵 사 먹는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공급자, 기업이 한 명 있으면 독점. 우리 독점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철도공사가 철도를 만들어 혼자 팔죠. 철도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은 철도공사뿐이죠. 그죠? 이 전철 빼고요. 국철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SRT도 생기죠. SRT도 뭐 지분율은 코레일이 철도공사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철도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 한국철도공사. 그처럼 혼자 또 한 서너 개, 너댓 개 이런 과점. 그 다음에 공급자는 많기는 많은데 붕어빵 질이 다 틀려. 이런 게 이제 독점적 경쟁. 그러니까 이 불안정 경쟁은 우리 세 개 있는데 기업이 혼자면은 독점, 수개면, 서너 개면 과점, 많지만은 이것처럼 무한계는 아니지만 많지만은 붕어빵 질이 전부 다 틀립니다. 이런 다른 붕어빵 질의 자기 나름대로의 붕어빵을 만들어 파는 이런 게 독점적 경쟁, 이렇게. 독점적 경쟁. 요거 뭐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런 게 현실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다 있는데 이걸 다 싸잡아서 불안정 경쟁 생산물 시장이랍니다. 이거는 뭐 무한계라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이거죠. 모든 기업들의 붕어빵 질이 똑같습니다. 이게 동질의 붕어빵을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도 한번 봅시다. 노동시장 형태도 완전 경쟁 노동시장.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노동시장인데 이건 아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해요. 불안정 경쟁 노동시장에 이거는 세 개나 있지만은 노동시장은 불안정 경쟁 노동시장 하나밖에 없어요. 수요 독점 노동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 독점 노동시장. 완전 경쟁 이거하고 비슷하게 보면 돼요. 완전 경쟁 이것도 비현실적인 노동시장인데 이게 노동시장이 열렸어요. 자, 노동 수요자들, 물론 이게 기업입니다. 이는 노동 수요자들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공급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이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이 생산물 시장하고. 단지 수요자, 여기는 가게가 소비자가 수요자지만 이 기업이 수요자, 이게 노동자 공급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지만 이게 다 대다로 붙은 거죠. 또 완전 정보, 또 노동자들 모든 질이 동질이다. 뭐 이런 게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근데 수요 독점이 뭐냐? 말 그대로 수요자가 한 명이다. 이거죠? 자, 노동 공급자들은 이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와 있습니다. 노동을 팔려고 많이 와 있는데 이 노동자를 채용하러 온 기업이 혼자뿐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많은 기업들이 이 노동자를 채용하러 왔어요. 근데 이거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올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다른 기업들은 노동 채용에 의지가 없어. 아무도 노동 신규 채용 안 합니다. 근데 딱 철도공사만 노동을 채용하러 왔다. 철도공사만 노동자가 필요해가지고 여기에 철도공사만 왔다.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혼자 온 겁니다. 수요자가. 이 기업이 혼자서 이 많은 노동자들을 수요를 독점한다. 이런 뜻입니다. 수요를 독점한다. 이게 불안정 경쟁 노동시장의 대표적입니다. 이런 거 현실에 보입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저 강원도의 강산촌에 가면 강부들은 많이 살잖아요. 강부들 노동자. 강부들은 많은데 이 지역에 광산기업이 혼자만 있다면, 자, 요새 광산 뭐 폐광이 막 되고 이래가지고 광산기업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이제 다 폐업하고 뭐 이래가지고 광산기업이 그 지역에 혼자 있다. 광산기업이 혼자 있으면 이 많은 강부들은 이 광산기업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채용돼야 됩니다. 그죠? 이게 수요 독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노동자가요, 요 기업 갈까, 요 기업 갈까, 내한테 맞는 기업이 어느 기업일까,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임금이 어디 많이 주냐, 뭐 근무 조건이 어디가 좋지 고를 수가 있는데, 노동자가 얘는 고를 수가 없죠. 머리 들이밀고 요만 들어가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기업만 왔기 때문이죠. 다른 기업은 노동 채용 안 합니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노동시장이 중요하니까 어느 노동시장이 노동자한테 열악할까요? 당연히 이쪽이죠. 여기 열악합니다. 여기 나중에 보면 여기보다 훨씬 임금이 낮게 지불돼요. 여기보다는. 그래서 여기 아주 그 노동자들한테는 매우 불리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자, 여기 이제 완전 경쟁 노동시장으로,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 노동시장, 이 노동시장이 두 개뿐이요. 두 개밖에 없고요. 자, 이제 이거 형태 다 설명드렸죠? 자, 이 형태를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다시 우리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 노동을 사러 왔나, 또 노동시장이 어떤 노동시장에 따라서 이 조건을 약간 유동적으로 다른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책에 설명되어 있는데, 자, 다시 이제 요 용어는 철저히 했으니까, 야, 기본 용어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요거 딱 다 됐다고 보시고, 다시 이제 요 상황별로 이것을 어떻게 다른 말로 쓸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다음 반 딱 잘라가지고요. 왼쪽에 한계 수입 생산. 이 말 써도 되고, 기본은 요거니까. 이 말을 써도 되고요. 이 말 대신에, 자, 이 말 대신에 한계 생산물 가치. 자, 한계 생산물 가치.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한계 생산물 가치는 약자는 BMP인데요. BMP. 이거는 약자고, BMP. BMP라고 약자를 적는데, 내용은, 요거는 한계 생산물과 가치가 요 가격입니다. 가격. 재화 가격하고 한계 생산물을 곱해 놓은 거요. MP 곱하기 P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 P를 먼저 꺼내가지고 P, 요 재화 가격입니다. 붕어빵 가격. 재화 가격 곱하기 프라이스. 재화 가격. 자, 이 기업이 만들어 파는 재화의 가격입니다. 곱하기 한계 생산물입니다. 자, 이 가격의 프라이스 약자, 가격 곱하기 한계 생산물, MPL. 이것이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읽어요. 그죠? 여러분, 거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한계 생산물 가치.
가치가 가격입니다. 한계 생산물 가치 이렇게 가격 곱하기 재화 가격입니다. 가격 곱하기 한계 생산물입니다. 그럼 이거 아까 한계 수입 생산은 뭐요? 한계 수입 곱하기 한계 생산물이죠. 여기 기본인데 한계 수입 한계 생산물을 곱해 놓은 게 여기 기본인데 이 말 대신에 한계 생산물 가치 읽는 거는 거꾸로 있는데 내용은 P 곱하기 한계 생산물입니다. 가격 곱하기 한계 생산물. 요 한계 수입 곱하기 한계 생산물. 가격 곱하기 여기 차이 나네요, 여러분. 한계 생산물은 양쪽에 다 들어가는데 한계 수입이 곱해졌나 가격이 곱해졌나 여기 차이죠. 기업의 한계 수입이 곱해졌나 기업의 재화 가격이 곱해진다. 그 차이 보이죠. 이거 한계 생산은 똑같이 곱해지가 있잖아요. 여기 핵심이니까 이거는 같이 곱해져 있는데 한계 수입이냐 가격이냐 요거 아닙니까? 그 기본은 한계 수입이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니까 어디에나 통하는 말이니까. 근데 이 말을 안 쓰고 이 말을 대신 써도 되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요. 이 말을 대신 써도 되는 케이스는 그러면 한계 수입과 가격이 같으면 대신 써도 되잖아요. 가격하고 한계 수입이 같으면 이 말 써도 되고 이 말 써도 되잖아요.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으면. 그러면 재화의 붕어빵 가격과 기업의 한계 수입이 같은 상황이 언제냐면은 완전 경쟁 붕어빵 시장일 때입니다. 이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해서 붕어빵 만들어 팔 때 생산물 시장에서 완전 경쟁 기업으로 활동하면은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아요. 일단 적어 놓고 설명드릴게요. 기업이 이 노동을 사러 온 기업이 현실에는 없겠지만 완전 경쟁 기업이면 이 말을 써도 되고 이 말을 써도 됩니다. 기업이 완전 경쟁 기업이면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집니다, 여러분. 재화의 가격과 이 기업의 한계 수입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완전 경쟁 기업이면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기 때문에 이 한계 수입과 가격이 같기 때문에 한계 수입 생산이라 해도 되고요. 가격 곱하기 한계 생산물인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기업이 완경 기업이면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은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완전 경쟁 붕어빵 기업 아시죠? 이거 다시 그려보게. 여기 붕어빵을 X제 빵을 만들어 파는 시장인데 뭐 수요자들 당연히 많은데 기업도 많잖아요. 아주 많죠. 거의 무한계에 있다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또 붕어빵이 처음 다 동질의 붕어빵입니다. 이런 기업인데 요 한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이 자기가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팔고 닳고 함에 따라 다른 기업은 가만히 있고요. 이 한 기업만 자기가 아무리 빵을 많이 만들어 팔든 또 자기가 빵을 생산을 확 줄이든 이 빵의 시장 가격, 예를 들어서 빵의 가격이 10원이라 합시다. 시장 가격이 이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냥 미진한 존재. 전체로 봤을 때는 미진하다 보면 돼. 미진하다. 아주 미진한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은 가만히 있는데 물론 다른 기업도 같이 생산을 늘리거나 줄이면 가격이 움직이겠죠. 그건 시장 가격이 움직이는데 한 개별 기업 분석할 때는 다른 기업은 생산을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 한 기업만 자기 생산을 총동원하여 늘리든 자기가 폐업 처분하든 시장 전체에 있을 때는 아무 미진한 존재다. 시장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에 빵이 많이 공급되면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또 공급이 확 줄면 기업들이 왕창 공급을 줄이면 빵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 되는데 한 개별 기업이 행동했을 때는 절대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진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미진하다.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요, 시장 전체 전체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 있으면 이 가격으로만 팔아야 돼요. 자기가 1개 팔든 100개 팔든 1000개 팔든 간에 10원으로 그대로 팔게 됩니다. 자기가 빵을 많이 판다고 해서 가격이 다운되지도 않습니다. 미진한 존재라서. 그래서 몇 개 팔든 간에 가격이 10원으로 일정해요. 시장 가격이 불변이라 했을 때, 시장 가격이 10원으로 일정하다 했을 때 한 개별 기업은 자기가 아무리 팔든 만들어 팔든 줄이든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완전 경쟁 기업은 가격 순응자 역할을 한다고 하죠. 가격 순응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 되면은 가격이 일정하게 되면 그럴 때는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집니다. 자, 내 숫자로도 보여드릴게요. 이 개별 기업입니다. 자, 시장의 가격이 10원입니다. 일정하다. 그러면 자기가 빵 하나를 팔았다. 총 수입은 10원. 한개 수입은, 한개 수입 아시죠? 빵 하나씩 만들어 팔 때 총 수입의 정가분인데 한개 수입은 10원, 0에서 10이니까 10원이죠. 자, 그럼 2개 팔았다. 그러니까 총 수입은 20원. 한개 수입은 또 10원이죠. 또 3개 팔았다. 10원 받고 3개 팔았다. 그럼 총 수입은 30원. 또 한개 수입이 10원이죠. 확인되죠? 가격이 일정할 때는 아무리 팔아도요, 총 수입은 요 이제 가격만큼 착착 올라가고요. 한개 수입은 다 10원씩 올라갑니다. 이게 10원씩. 계속 한개 수입이 가격만큼 탁탁탁 올라가죠. 그래서 한개 수입과 가격이 일치하게 됩니다. 가격이 일정하면.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붕어빵 기업은 가격이 일정하고 순응하니까 그래요. 판매량에 대해서 가격이 똑같이 판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개 수입과 가격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이 자기 빵 팔 때 완전 경쟁 기업이면 이 가격하고 한개 수입이 같기 때문에 이 개념과 이 개념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써도 되고, 여전히 이 말은 이는 기본이니까 이 말을 써도 되고 이 말을 써도 됩니다. 단 이제 우리 붕어빵 기업이 현실의 기업, 불안정 경쟁 기업이면 달라집니다. 현실의 기업은 기업이 불안정 경쟁 기업이죠. 독점이나 과점이나 독점적 경쟁 아까 배웠죠. 불안정 경쟁 기업이면 이 가격하고 한계 수입이 달라져요. 이게 가격하고 한계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만 해야 됩니다. 이 말만 써야 돼요. 이 말만. 이 말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을 쓰면 안 되고 이 말만 써야 돼요. 기본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정 경쟁 기업은 왜 가격하고 한계 수입이 틀려지는가? 또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불안정 경쟁 기업은 독점을 예로 듭시다. 독점 기업은 빵 만들어 파는 기업이 혼자 있어요. 혼자. 우리 철도공사처럼 철도를 만들어 파는 기업이 자기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빵을 만들어 파니까 자기가 빵을 많이 만들어내면 가격 다운, 즉 자기가 생산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을 늘리고 줄임에 따라 이 시장 가격이 변해버립니다. 그때는 한계 수입하고 가격이 달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보통 빵 많이 만들어 파면은 가격이 다운되거든요. 생산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자, 이 독점기업이 빵을 하나 판다 합시다. 그러면 가격이 10원이었다 합시다. 10원이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 만들어 팔면 가격이 10원. 그럼 총 수입은 P 곱하기 Q 하면 10원. 그럼 한계 수입도 처음에는 10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빵을 2개 만들어 내면은요, 가격이 9원으로 다운돼요, 이거는. 자기 혼자서 하니까 자기 많이 만들어 내면 가격 다운되고 자기 생산을 줄이면 가격 올라가겠죠. 이걸 우리가 가격 설정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2개 만들면 가격이 9원으로 다운돼. 그러면 2개를 9원에 팔면 2, 9, 18의 총 수입이 토탈 레버뉴가 18원. 그러면 이 한개 수입이 8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3개 만들어내면 가격이 8원으로 다운된다 했을 때 3개를 8원으로 팔면 3,8이 24원, 총 수입이 24원이고 여기 한개 수입이 6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불안정 경쟁 기업의 경우에
판매량에 따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변하는 경우 이래 됩니다. 변하는 경우는 한계 수입이 처음에만 딱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리 됩니다. 이렇게 9, 8, 8, 6 이렇게 달라지죠. 이 불안정이 된 기업에서는 이 가격하고 한계 수입이 엄연히 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내가 숫자로 요 책에다 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요 책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막 안 적어 놓고 아시면 더 좋지만은 이런 게 시험에 내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 내는 거는 요건데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무조건 외우는 거는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거 이제 근거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이 자체는 시험에 안 내요. 이게 가격이 왜 이리 되면은 뭐 이게 MR이 달라지냐, 뭐 가격이 일정하면 왜 MR이 같나 이런 건 안 낸다, 뭐 시험에.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보여드리고, 붕어빵 기업 같은, 완전 경쟁 붕어빵 기업 같으면 요리 되고,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고요. 이 철도공사 같은 기업은 요리 되니까 가격이 움직이 버리는 경우는 한계 수입하고 가격이 달라지거든. 그거 문제 아시고요. 여기 와서 다시 정리하면, 이게 기본인데, 기업이 철도공사면, 이제 앞으로 불안정된 기업의 대표로서 우리 철도공사를 합시다. 철도공사. 철도공사면은 이 말만 써야 된단 말이죠. 이 말을 쓰면 안 돼. 왜? 이 한계 수입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 기본이니까 요 말만 써야 되고, 알겠죠? 근데 기업이 붕어빵 기업이면 가격이 일정해서 한계 수입하고 같아지면 돼, 이 두 개가. 그러면 여기 한계 수입과 가격이 같으니까 이 말을 써도 된다는 거죠. 기업이 붕어빵 기업이면 이 말을 써도 되고, 철도공사면 이 말만 써야 되고, 붕어빵 기업이면 이 말 써도 되고, 이 말, 이거는 기본이니까 이 말 써도 되고, 이 말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한계 노동 비용이 아까 노동자 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죠. 근데 이게 기본인데 또 요 말 대신에요. 임금이라고 해도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 대신에 이 말을 써도 되는 케이스는 이거하고 같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거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이 말 써도 되고 이 말 써도 된다. 이건데 요게 임금이 되는 경우는 자, 노동시장 쪽입니다. 이제 기업하고 관계없고 철도공사냐 붕어빵 기업이냐 관계없이 아까 노동시장 있죠. 노동시장에 노동을 사러 온 기업이 완전 경쟁 노동시장에 노동을 사러 오면 이거 같아집니다. 자, 노동시장이 줄여 짓겠습니다. 완경시장이면 이게 임금하고요 한계 요소 비용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 말 써도 되고 이 말 써도 됩니다. 두 개 다 써도 됩니다. 그럼 노동시장이 완경에 오면 왜 이게 같아지는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완경 노동시장이 어떤 노동시장이었습니까? 기업들, 노동 수요자도 많이 와 있죠. 또 노동자들도 물론 레이버 스플라이도 많이 와 있지만 노동자들도 많이 와 있고 기업들도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거죠. 여기에 이 한 기업이 왔다면요. 이 전체로 봤을 때 미진해. 아주 미진해. 그래서 자기가 다른 기업은 가만히 있고요. 이 미진한 존재가 노동자를 많이 채용하고 덜 채용함에 따라서 시장의 임금이 10원이라 했을 때요. 이 임금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미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뭐 노동자를 많이 채용한다 덜 채용함에 따라 시장 임금이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미진하기 때문에 임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완전 경쟁 노동시장의 기업들이 노동을 사러 왔다면 이 시장 임금에 그대로 고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1명을 고용하든 100명을 고용하든 1000명을 고용하든 간에 10원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임금이 이렇게 일정한 경우는 임금하고 한계요소 비용이 같아집니다. 한번 보세요. 숫자로도 보여드릴게요.
임금이 지금 10원으로 항상 일정하다. 채용량에 관계없이요. 그럼 노동자 1명 채용하면 총 비용이 토탈 코스트가 10원, 2명 채용하면 20원, 3명 채용하면 30원. 그럼 한개 요소 비용, 마지널 팩터 코스트, 노동자 1명씩 채용해 나갈 때 증가되는 비용 증가 10원, 10원, 10원이죠. 임금하고 일치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임금이 일정하면 요 비용 증가분이 노동자 채용에 따른 1명씩 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임금하고 일치합니다. 그죠? 임금하고 한계 요소 비용이 일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완전 경쟁 노동 시장에 노동을 사러 오면 이 말을 써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기본으로 되고. 자, 근데 아까 수요 독점 있죠. 그게 불안정 경쟁 노동 시장이죠. 수요 독점의 노동을 사러 오면, 자, 수요 독점 노동 시장에 노동을 사러 왔다.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 수요 독점 노동 시장이라면 임금하고 한계 요소 비용이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 요소 비용이라만 써야 됩니다. 수요 독점 노동 시장이면 이게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독점 노동 시장에 아까 설명드릴게요. 이 노동자들이야 레이버 스플라이에 노동자들은 많이 와 있는데 이 노동자를 사러 온 기업이 혼자 있는 거죠. 철도공사가 혼자 왔죠. 혼자서 이 노동자를 채용합니다. 그럼 혼자 있으니까 기업 1개다 말이에요. 기업이 1개다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여기서 노동을 많이 채용하고 덜 채용함에 따라서 시장 임금이 변해버립니다. 변해버립니다. 요거는 미진한 존재니까 자기가 많이 채용하고 덜 채용함에 따라 시장 임금이 안 변하는데 미진하니까 변하지 않는데 요거는 지 혼자서 채용하고 덜 채용하고 하면은 이 시장 임금이 변해버립니다. 이게. 이 변해버리면 한계 요소 비용과 임금이 틀려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철도공사가 이 노동자를 1명 채용한다면은 만약에 임금을 10원 주고 채용할 수 있다 합시다. 그러면 총 비용은 10원. 그럼 한계 요소 비용은 마지널 팩터 코스트는 0에서 10이니까 10. 그럼 처음에는 똑같죠. 근데 2명을 채용하려면 11원을 줘야 돼요. 2명 채용하려면 11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자들 중에 오늘 노동을 팔러 온 이 노동자 중에 제일 낮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노동자가 10원이랍시다. 그리고 A라는 노동자 나는 10원을 받으면 일하겠다 이런 사람이고, 두 번째는 나는 11원 받아야 일하겠다. 세 번째는 12원을 받으면 일하겠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이랍시다. 이렇게 쫙 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철도공사가 자기가 노동자를 1명 채용하려면 10원만 주면 돼. 근데 2명 채용하려면 10원 주고 할 건 안 됩니다. 10원 주고 가지고는 이 사람만 노동을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 다 집에 가버립니다. 나는 10원 받고 일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2명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11원, B까지 고용해야 되니까 11원 줘야 됩니다. 11원을 줘야만 이 두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2명 채용하려 11원 주고 이 2명을 채용하려고 하다가 자, 사장이 전화 와가지고요. 야, 1명만 채용해라. 그러면 잘못됐다. 나 1명만 채용할게. 그러면 10원을 주고 채용할 수 있습니다. 1명만 채용하려면 10원만 주면은 채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금이 움직여 버린다. 그러면 2명 채용할 때 11원이면 보세요. 2명을, 이거는 받고자 하는 의도한, 이 노동자들이 받고자 하는 의도한 임금이고, 실제는 둘한테 똑같이 임금을 지불해야죠. 그래서 2명을 11원 주고 하면은 총 비용은 22원. 그럼 여기 한계 요소 비용이 12원이 나옵니다. 그럼 3명은 12원을 주고 채용하면은 3명을 12원 주면은 36원입니다. 그럼 여기 한계 요소 비용은 14가 되죠. 이와 같이 이는 수요 독점에서는 자기 노동자 채용에 따라서 임금이 변해버리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임금이 변해버리면 한계 요소 비용이 임금보다 커져버리죠. 달라진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일정하니까 10원, 20원, 30원 하니까 10 한계 요소 비용이 임금하고 일치하는데 그게 완전 경쟁 노동 시장에 노동을 사러 왔을 때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지 혼자 와가 있다면 임금이 변해버리니까 고용량에 따라서 임금이 변해버리면 이 한계 요소 비용이 요 임금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쓰면 안 되죠. 반드시 이 말만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은요, 기업이 붕어빵기업이냐, 철도공사냐 관계없습니다. 노동시장이 왕경이냐, 이 어떤 기업이라도 이 기업이든 이 기업이든 철도공사든 붕어빵기업이든 자기가 노동을, 그거는 붕어빵기업은 자기가 빵을 팔 때 완전 경쟁기업이고 철도공사는 철도를 만들어 팔 때 독점이지. 이들이 노동을 사러 왔을 때, 노동시장은 또 다른 시장입니다. 이들이 노동을 사러 왔을 때 붕어빵기업이든 철도공사든 완전 경쟁 노동시장에 노동을 사러 왔다면 이렇게 되고요. 붕어빵기업이든 철도공사든 이렇게 되고요. 붕어빵기업이든 철도공사든 자기가 수요 독점에 노동을 사러 왔다. 이런 노동시장에 자기가 이 붕어빵기업이도 되고 철도공사라 해도 됩니다. 하여튼 기업이 이렇게 수요 독점에 노동을 사러 왔다면 임금이 요리되고 한계요 소비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하고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때는 반드시 이 말만, 기본만 써야 된다. 이 말을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제 종합 정리를 하면은 뭐가 왕경이면, 기업이 왕경기업이든 생산물시장에 또 노동시장이 왕경이면 간용성이 크다. 기본뿐만 아니라 이 말 대신에 이 말, 또 이 말 대신에 이 말, 기업이 왕경 붕어빵기업이면 이 말 대신에 이 말, 또 노동시장이 왕경 노동시장이면 이 말 대신에 이 말 다 써도 되는 거죠. 근데 불경이면 뭔가, 기업이 철도공사다 이 말만 써야 되고, 또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이다 이 말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물시장이든 노동시장이든 불경이면 그 말만 써야 된다는 거죠. 이 기본 말만 써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책에 한 10줄 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용이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도 않다, 뭐 아주 간단하네, 이게 아니고 우리 노동시장론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이는 순전히 경제학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잘 애로를 겪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수험생들이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상태, 옛날에 좀 경제학 공부해 봤으면 쉽지만은 경제학을 공부도 안 하고 온 상태에서는 이 파트가 제일 난해한 파트입니다.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이걸 1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자, 요거 잘 알아두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다시 복습해 드리고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요 정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